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습관이 답이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책의 차례는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4장 무의식 중에 삶을 통제하는 마음 습관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마음 챙김과 잠시 단절하면 성공의 문이 열린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매일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야 하므로 귀찮아서 질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지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성공 습관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곧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만약 뭐뭐라면 게임과 마지막에는 긍정 연습을 할 수 있는 초간단 명상법을 넣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도 찾아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마음 챙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성공 궤도에서 이탈시킨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에게서도 받지만 TV, 인터넷 사이트, 신문, 라디오, 잡지, 책, 팟캐스트 등 매체에서도 받는다. 뉴스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두려움을 부추긴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뉴스를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거의 즉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뉴스는 걱정,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의 원인이다. 장기적으로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 연구에서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다.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79%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대부분 정작 자기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잘 들어보면 그 생각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자기 생각을 듣는 데서만 그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다. 더 중요한 건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 목소리는 생리학적으로 보면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뿜어져 나온다. 되뇌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는 우리에게 말 걸기를 멈추지 않는다. 편도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레이더 시스템처럼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려, 공포, 의구심을 알린다. 위험, 포식자, 불쾌한 사람들 등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공인되지 않은 영역, 위험이 연관된 것들을 시작할 때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온갖 말을 속삭인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추구하며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책임이 큰 지위로 승진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할 때, 집을 팔거나 사거나 이사갈 때, 출산을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이 목소리가 들린다. 때때로 이 목소리는 이런 말도 한다. 실패할 수도, 돈을 잃을 수도, 해고당할 수도, 파산할 수도 있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책임이 너무 무거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안전지대로 돌아가라는 경고다. 대부분은 그 목소리에 굴복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목표, 꿈, 새로운 사업 기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머릿속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데 반해 그들은 이 목소리를 극복하고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그들의 방법을 소개한다. 만약 뭐뭐라면 게임.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만약 뭐뭇이라면 게임을 한다. 이 게임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를 녹인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기업들, 연구기관들이 이 게임을 활용한다.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게임인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때, 때로는 혁신적 해결책을 마련할 때 유용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에서 만약 뭐뭇이라면 게임을 통해 악마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설명한다. 트럼프는 이 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악마의 목소리가 군대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고백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많지만 동료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도 많다. 트럼프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초기에 그런 목소리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경고한다. 예를 들어 그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그것을 그만두라고 충고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그 방송은 망할 거야. 방송이 망하면 내 명성도 손상을 입겠지? 그 방송 때문에 현재 사업에 집중이 안 될 거야. 핵심 사업에서 재정적 곤란을 겪을지도 몰라. 그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어쩔 거야? 네가 그 방송에 실직이 난다면? 하지만 트럼프는 마냥 뭐뭐라면 게임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스렸다. 방송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방송으로 내 명성이 높아진다면, 내가 이 방송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방송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방송을 통해 뛰어난 재능을 지닌 직원을 발견하고 내 사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만약 뭐뭇이라는 게임은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키고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또한 새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공포, 의구심, 불확실성을 분산시킨다. 그러면 즉시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만약 뭐뭇이라면 게임을 해보라. 악마의 목소리에 굴복하면 안 된다. 만약 악마의 목소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잠시 단절하면 성공의 문은 열린다. 사람들 중 5%는 생각을 하고 10%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85%는 생각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에디슨의 말이다. 나의 연구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에게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매일 아니더라도 자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습관을 추적하면서 명백해진 것은 생각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은 부유해지는 습관 중 하나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아침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차로 출퇴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생각을 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은 아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은 보통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생각에 잠긴다. 얼마나 오래 생각할까? 내 연구에서는
15분에서 30분이었다. 무엇을 할까?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한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생각한다. 날마다 혼자서 많은 것을 브레인스토밍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제에 관해 생각하는 대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주로 생각하는 주제는 10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직업. 백만장자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고객, 단골, 고용주에게 내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은 무엇인가? 내가 더 읽어야 할 책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나는 게으른가?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2. 재정. 나는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저축은 충분한가? 은퇴 자금은 충분한가? 은퇴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지? 아이의 대학 교육비는 충분한가? 나는 매월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지?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가? 예산을 수정해야 하나? 나는 투자를 잘하고 있나? 내 배우자는 투자를 잘하고 있나?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보험은 충분한가? 자녀를 위해 신탁금을 만들어야 하나? 3. 가족. 나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나? 나는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한가? 나는 자녀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자녀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4. 친구. 나는 친구가 많은가? 친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나는 왜 친구가 많지 않지?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일이 너무 많아서 사교 모임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잘하는가?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해야 하는가? 한동안 연락을 못한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나? 절교한 친구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친구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가? 5. 사업관계. 사업상 친분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요 고객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누군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시간을 더 쏟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지? 나의 고객들은 나를 좋아하는가? 그들은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6. 건강.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살을 더 빼야 하나? 나는 과식하는가? 나의 식단은 건강한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비타민 영양 보충제 먹어야 하나? 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나에게 동맥경화 증상이 있는가? 나의 수면은 충분한가? 나는 과음을 하는가?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하는가? 정크푸드를 끊어야 하는가?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하나? 7. 꿈과 목표의 설정. 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인적, 경제적이거나 가족 및 직업과 관련된 꿈과 목표에 관련한다. 가령 은퇴 후 바닷가에 사는 것, 보트를 사는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
별장을 사는 것 등이다. 8. 문제점. 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대부분은 일과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일부는 장기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었다. 9. 자선활동.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선활동은 무엇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기관이나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학금을 만들 것인가? 학교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지? 10. 행복. 나는 행복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는 행복한가? 내 자녀는 행복한가? 내 직원들은 행복한가?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날도 얼마든지 많다. 당신은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압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매일 생각을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매일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매일 말이다. 긍정 연습.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학업, 스포츠, 직업에서 더 성공을 하고 더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다. 5분간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준다. 명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등과 같은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이 물질들이 친근하게 들리기 시작하는가? 이 화학 물질들은 긍정적이고 희열이 넘치고 행복한 감정을 만든다. 명상하는 동안 혈압은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계에 재시동을 걸어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루 5분에서 20분의 명상이면 이런 마술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명상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단순한 명상이 최고다. 1. 눈을 감고 100까지 세어보자. 숫자를 하나씩 생각하라. 모든 생각을 선로에 늘어서 있는 열차의 객차처럼 태워보내라. 2. 숫자 세기가 끝나면 이상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그려보라. 자신이 그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완벽한 가정, 완벽한 친구들,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집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모든 금전적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라. 모든 목표와 꿈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라.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하면 아주 좋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여파가 이 명상을 통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책임감에 대해 더 잘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은 부유해지는 습관이다. 단순한 명상이 최고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